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요 세 개. 역시 이제 기술주, 기술 성장주, 네. 펜톨의 선봉주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 문선희 대표가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은 보면 네. 성장주가 아웃퍼폼할 것이다. 아, 결론은 금리를 이겨낸다. 금리 상승을 다 그렇죠. 이겨낸다. 그렇게 네. 성장이 힘든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귀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표주들은 분명히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6명의 크루가 함께 하는데요. 먼저 투자 전문가 3분을 먼저 소개를 할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본인들에게 맡겼었는데요. 본인들이 거의 무슨 지문대로 안 하고 책을 읽으셔가지고 다시 제가 좋았는데. 아, 좋았어요? 네. 소개해 주시면 안 후바깁니다. 돼요? 다음 라운드에 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영해가지고 나스닥 이제 달릴 준비가 끝났다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지시니. 그러게요. 예, 진짜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또 이미 뭐 벌써 달리기 시작했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멈출 수도 있다. 제가 오늘 근데 우연찮게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미국 국채 관련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그때 마침 제일 앞서서 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몰랐는데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그게 제일 거슬리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게 안 거슬리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주린이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윤 티처 교본주권 영어부 FP 윤여민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윤여민입니다. 네. 이런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선생님 윤 티처 이런 거. 이게 아니? 좀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잘 안 듣죠. 네. 윤 티처가 좀 안 되죠. 근데 네, 안 어려울 되죠. 때 제일 먼저 어려울 네. 때는 근데 또 맞아요. 많이 찾아오시죠. 그럼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요즘 조금 편합니다. 아, 근데 여긴 너무 약간 이제 교주 느낌이 나서 디스전 시작입니다. 네. 비트 주세요.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스닥교.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스닥교. 세심하고 꼼꼼한 전략가 KD 한국경제바로 황주명 대표. 네, 이제 그 먹고 또 먹고장이 왔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오늘 전문가분들이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우리 주린이들이 바로 주인공이죠. 인생 뭐 있나? 이제부터 몰빵한다.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요? 몰빵해야 돈이 조금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못했습니다. 몰빵을. 예. 또 사람이 네, 간이 작아지더라고요. 예, 그동안 숫자 엄청난 앞에서. 성장과 수익률을 했던 여진 씨가 몰빵을 할 때는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알려주고 해줘요. 알려드리고 네, 할게요. 뭘로 할지. 네. 네. 투신자판. 아시죠, 여러분들?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로 걸어온 외길 승부를 뛰어본다. 개그우먼 황정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외길 2차 본의 전지가 아니게, 승리했잖아요. 맞아. 지금 거의 다 왔는데 플러스죠? 저는 위자료를 받고 떠나려고요. 저는 못 참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일부 맞아, 떼어낸 맞아. 게 있기 때문에 약손절했거든요. 아주 약한. 네. 그래서 그거 받고 떠나려고 네. 가만히 더 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특히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뉴스면 좀 기분이 좋아지나요, 혹시? 네, 테슬라 갖고 있어요. 오. 너무 이게 사실 코인보다 빨리 오르는 것 같던데요. 3배 레버리지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흥분합니다. 네, 테슬라가 진짜 어디까지 갈지도 그냥 궁금합니다. 이런 주식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진짜 믿지 못할 사람 같은데 늘 올라요. 늘 올라.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래서 2차 전지까지도 투자의 희노애락을 즐길 줄 아는 상남자 싱어송라이터 토커
안녕하세요, 덕호입니다. 네. 도코하면 빅스였고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1등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안정감 있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조언을 조금 듣고 빅스를 전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빅스를 또 다 털어요? 지금 수익률이 이따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상태에서 다 매도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은요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주린쇼 매 라운드마다 수익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이해하시면서 우리 주린이들의 수익률을 보시죠. 먼저 이여진님. 네, 저는 예수금이 8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거 오르는데 이렇게 약간 업히는 느낌으로 다 사진 못했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50만 원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네네. 0.16% 수익을 냈고요. 타이거 2차 전지가 플러스로 돌아서서 네. 저는 플러스 1%. 이거는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죠? 2차 전지가? 2차 전지는 30만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50, 50, 50 이렇게 네, 갖고 있는데 네. 타이거 K 게임은 마이너스 10%, 네. 구리 레버리지는 또 말썽이네요. 마이너스 11%. K 게임과 네, 구리. 심지어 구리는 물도 팠는데 네, 예수금 23만 원은 그냥 반도체 다 넣을 걸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저희 네. 총 수익률은 그래서 1.83%로 와우.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주린쇼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늘 이제 여진님이 마지막에 몰빵을 좀 하는데 할 건데 네, 아직 뭐 뚜렷한 후보는 없는데요? 그쵸. 네. 구리가 팔까요 했는데도 팔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네. 마이너스 3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네. 팔까 했는데 또 오를 거라고 하시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네, 오늘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게임은 그냥 모두가 버렸나요? 저의 정보 게임 추천해 주신 분도 게임이 버리신 갈 거니. 거라고 했는데 K 게임 인수위 왜 조용하죠? 오늘 네. 그 게임도 전략을 갖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네. 안 드리다 보니까 네. 좀 이제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타점 전략도 다 매도가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K 게임도 네. 오늘 좀 있죠? 네, 오늘 아니 한 얼마에 3주 매도? 전에 모두가 저 네. 뉴스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더 맞습니다. 빠지진 K 않잖아요. 게임이 빠지지 대신. 않았어요. 네. 지금 바닥에 멈춰 있죠. 바닥에 멈춰 아무도 있는 안 사고 걸로. 아무도 안 두 분은 파는 것 한패신 것 같아요. 같아요. 무서워요. 그거 보니까 이게 NFT, 암호화폐, 네. K 게임 이게 다 지금 다 네, 물려 심지어 있어요. 네. 주식이 많이 오를 때도 게임은 0.5 막 이렇게 올라서 저만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요. 4월 달에 아마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DNF 쪽 블록체인 관련해서 거래소들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네네. 아마 오픈이 안 돼서 그래요. 오픈이 아마 되면서 이제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좀 더 세니까 2차 전지 가고 나서 네. 게임도 이제 순환매가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진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인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뭐 긍정적이라고 들었는데 아직 인수위에서는 NFT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걸 제가 확인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P2E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지하는 부분들이 네. 풀이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좀 친기업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여진님 200만 원 대비 수익률 1.83%고요. 자, 다음은 상남자 도코. 네, 저는 빅스는 아직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다죠? 거의 200만 원. 거의 200만 원. 네, 거의 200만 원이고 이제 빅스 마이너스 16점. 그 빅스 모양이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네. 절규처럼.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절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아픈 날부터 떨어졌는데 이거를 제가 뭐를 못했어요. 매도를 못했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6.39%이고요. 네. 기회장비는 그때 이제 사놨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1.09%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번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반도체를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5,000원 있어가지고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니까. 자, 네. 지금 어떤 전략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오늘의 조언을 조금 얻는다면 네. 빅스를 전부 매도하고 좀 새로운 출발을 해봐야 되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짧게요. 우리 윤여민 팀부터 전략 매도 혹은 절반 매도 후 새로운 추종이다. 아니다. 뭐 짧게 좀 해주세요. 조언. 빅스 어떻게 할까요? 빅스요. 짧게가 안 되시나요? 일단 한 분할 매도 그러니까 몇 프로? 3분의 1씩. 30% 일단 매도 나왔습니다. 자, 문서진 대표. 저는 이 가격이면 홀딩이 맞습니다. 이미 매도는 지나갔어요. 한 번 정도 올 것 같으니까 그 반등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던지는 게 맞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제가 뭐 조금 애매합니다. 홀딩?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서. 황진명 대표. 보유 전략 매도 절반 매도. 일단은 대체재가 광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7,900원이 빅스 20일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20일에서 22에서 매수하셔서 25에서 매도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그럼 20일에서 20일이면 7,900원이니까 3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300원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빅스를 갖고 일부러 떼내서 다시 밑으로 박아서 돌리는 매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전략들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한 30% 정도 떼어서 30% 매도. 네, 30% 매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지금 제가 드린 니켈 같은 경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니켈로 가거나 니켈을 수익 보고 또 빅스로 가거나 해서 평단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좀 고급 기술인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30%는 떼야 된다. 떼어서 현금이 필요하다. 준비하시자. 그래서 센 걸로 더 돌리면 됩니다. 200만 원 대비 도코의 수익률 마이너스 14.1%입니다. 이제 두둥이고요. 다음 황정혜님. 네. 2차 전지 외길 인생.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뭐 종가 기준으로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6%까지 올라왔고 오늘 또 오르니까 네. 지금 좀 거의 또 웃음을 숨길 수 없는 게 날씨 입꼬리가 실룩거려서 미치겠어요. 네. 정말 지금 진짜 네. 다코스였어요. 황정혜님이. 지금 빨갛게 되기 직전이고요. 네. 코덱스 기계장비는 마이너스 0.1 이제 추가 매수도 했고 여진님을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황정혜님이 좋은 게 현금이 또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한창 이제 막 타고 올라올 때 진짜 조금 이 정도는 감당이 되는 약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저도 쇼핑을 하려고 종목을 탐색 중입니다. 어떤 거를 타야 할지. 네. 그래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4.4. 네. 현금도 43만 원이 있고요. 이제 주린쇼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버티다 보니까 다 끝났어요. 이게 원금 찾기 연구소라고 거의.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게 막 우여곡절도 없어요. 도쿠님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일이 됐었죠. 일인데 지금 잠깐. 저축의 위대함이죠. 이게 바로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해라. 다 이거 교훈이 어떻게 할 있다. 거예요? 어떻게 이제? 누가 은행 금리 싸다 그랬습니까? 누가 여기 등 떠밀어서 지금 내가 잘못한 건데. 한 번 더 승부는 낼 거죠? 이걸 이 멘트에 잠깐만요. 이 멘트에 이렇게 웅덩이가 몇 번 누가 있는지 범인 찾았어. 누가 찾은 것 같아요. 아니 또 가만히 계시면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든 뭘 사셔야 되는데 등이 계속 떠미시네.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가 위험한 데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그러나 황정혜님도 하나의 그 투자의 기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린쇼 동안에 저도 2차 전지가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17 막 이 정도 갔다가 맞아요.
예, 이렇게까지 플러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게 이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1위 이어진 1.83%, 2위 황정의 마이너스 4.44, 3위 도코 마이너스 14.1%로 끝이 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진짜 예, 네,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광일님 도반골 도코가 파는 빅스 제가 다 사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사시면 도코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싼 것 같던데. 네. 소문났네, 소문났어.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전국구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ETF 소개 혹은 시장 전망인데요. 먼저 윤여민 팀장은 새로운 ETF 소개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제 미국 관련된 좀 ETF를 갖고 왔습니다. 네. 타이거 미국 S&P 500 360750.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수 추종이겠죠. 네. 네, 근데 뭐 S&P 500을 하면 이제 워낙 여기 이제 나스닥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S&P 500에도 충분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몇 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소개를 안 드려도 그렇죠.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AT&T는 뭐 상당히 유명한 통신 뭐 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호. 네 그다음에 여기 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시스코 그다음에 이제 버라이즌 그다음에 인텔 지금 여기로 코카콜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그 고퍼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 차 얘기도 좀 하셨지만 네. 사실 이렇게 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뭐 과거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지만 성장주들이 귀해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의 어떤 분명히 이번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성장주에 분명히 그런 하드캐리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 남아 있다. 네, 네.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죠. 뭐 좀 감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애플 걱정은 사실 제가 볼 때 연예인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천천히 잘 오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와 좀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매력을 같이 겸비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5G 관련된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걸쳐 있어요. 네, 네. 다 걸쳐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요 세 개. 역시 이제 기술주, 기술 성장주들 네. 큰 틀의 선봉주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 문선희 대표가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은 보면 네. 성장주가 아웃퍼폼할 것이다. 아, 결론은 금리를 이겨낸다. 금리 상승을 다 그렇죠. 이겨낸다. 그렇게 성장이 힘든 상황에서는 성장주가 귀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표주들은 분명히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S&P 500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말인데요. 성장이 귀해질 때 성장주도 귀해진다. 네. 저성장주일 때 오히려 성장주가 더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성장이 힘드니까 와, 성장하는 놈이 그 종목이 더 간다. 네. 프리미엄이 간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이겨낼 것이다. 윤여민 팀장의 소개 ETF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360750 미래에셋 운용에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였었고요. 자, 다음은 황주명 대표인데요. 황주명 대표는 시장 전망이네요. 네, 일단은 그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네. 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제가 하락을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턴어라운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새로운 파이가 만들어졌어요. 이 파이는 너무나 재밌는 게 2차 전지랑 게임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만 보다 보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작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네. 게임도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아 그때 들어갈 걸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규모는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2배, 3배가 커지는 게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저는 결국은 그 광물을 보자는 거예요.
그 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일 것 같은데 2차 전지의 이제 재료죠. 예, 재료를 보자고 말씀드린 게 이 재료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한하다라는 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된 거거든요. 그럼 그 유한한 생품 중에 이제 철광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 대신 2X 철광석 선물을 드렸어요. 2배라는 뜻인데 매수가는 15,500원, 12,000원. 아예 이렇게 가격을 전략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매도는 15% 이상 수익 시 그냥 자율 매도. 왜냐하면 이게 더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니켈 선물. 니켈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대신 2X 니켈 선물인데 오늘 좋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고요. 36,100원도 괜찮습니다. 36,000원, 33,000원, 3만 원 분할하시면 돼요. 네, 분할하시면 되고 매도는 알아서 평균 단가 대비 15% 수익 시 매도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박스권 지지 저항에 따른 그림이니까 이런 어떤 박스 트레이딩 매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먹고 또 먹거든요. 원래 각자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니켈이라든가 철광석은 이미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박스권으로 더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마음 편안하다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 편안한 자리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니켈 이 그래프 너무 무서워요. 네, 무서운 근데 그래프 아닌가요? 유한하다라는 건 뭐냐 기다린 거예요. 내려꽂는데. 그러니까 기다린 건 뭐냐면 36,0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제가 포지션을 안 잡았던 거고 지금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치솟기 직전까지는 왜 한 번도 네네. 왔다 갔다 박스권이 없었던 이게 거예요? 중국에서 갑자기 싹 사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걸 제재를 걸어버리면서 어느 정도 내려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되게 비쌀 거예요. 동박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왜 매도를 드리냐면 원래 이것도 들고 있으면 나중에 저 정보 뚫을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한계가 때문에 24,000원 매도 먼저 드리고요. 21,000원과 19,500원에서 2만 원 깨지면은 이제 네, 분할 매수 전략 드리고 이것도 수동바이. 15% 수익 시에 매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좀 사랑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 이건 느려요. 느려서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매수하실 분들은 9,600원, 300원, 매도가는 1,400원. 제 안정적인 자리 드리고요. 그리고 타이거 게임 대망의 타이거 이거죠 게임, 바로. 타이거 게임은 14,000원 이하는 매수 가능합니다. 14,000원 이하는 매수 가능하고 길게 보면 저 전고 돌파한다고 보는데 17,200원부터 치르신 분들은 매도하세요. 17,200원, 18,000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저점 찍고 돌아서는 자리 이 자리는 줍는 자리지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한 이유가 뭐냐면 빅스를 여기도 안 나서 조금 그래도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해. 빅스는 7,900원은 정말 좋은 자리예요. 7,900원, 7,500원 이런 자리 매수 자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지금 8,300원이니까 좀 갭이 있어요. 한 400원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게 20일 빅스 20일이 한 7,9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빅스 30%를 매도해서 구리로 30% 이동한 다음에 구리에서 아니 구리가 정정하게 니켈로 정정합니다. 니켈로 이동한 다음에 니켈에서 다시 빅스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들 또 AS도 해줬고요. K 게임 같은 경우도 17,000원까지는 일단은 간다. 17,200원에서 8,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주명 대표의 AS 애프터 서비스 시간 정리하고 다음 문서진 대표 오늘 그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국채금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일단 먼저 이제 그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거의 다 적용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럼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이제 시장에서는 실제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영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보시면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엄청 터졌을 때 완전 급등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완전 원래 자리까지 거의 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이제 반영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유럽 내에 TTF라고 유럽의 이제 이 네덜란드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도 요런 차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유럽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역시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뭐 오늘 새벽에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100 깨집니까? 저는 깨진다고 봅니다. 조만간. 그리고 특히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이 안 나오면 중동에서 증산을 할 거고요. 중동에서 증산을 하면 이란 협상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
이 그 원유 증산은 공급. 나온다. 원유 네. 공급은 나온다.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국 북부 지역에 있는 셰일 오일도 나온다. 그래서 유가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좀 낮아질 거고요. 네.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간 때 네.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면 여기 이제 회색 선으로 보이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네네. 물론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 경기 그 이후에 이 경기 침체가 온 적도 많습니다. 근데 네. 빨간색으로 제가 점선으로 해놓은 데를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때는 금리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성장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에 공통점은 그거예요. 금리가 인상됐지만 고용이 굉장히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금리가 인상되고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충격은 전 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 부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2년물과 10년물의 10년물. 장단기 금리차. 네. 이미 3년물, 5년물, 7년물은 다 역전됐어요. 네. 다 역전됐고 2년물, 10년물도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제 그게 오리지널이죠. 그렇죠. 이제 그 진짜 장단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왜 오냐? 네. 은행은 쉽게 말하면 단기로 자금을 가지고 와요.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네. 은행에서 누군가 뭐 대출해 주는데 뭐 3개월에 빌려주고 하지 않잖아요. 네네. 대체적으로 뭐 장기로 빌려주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은행의 마진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안 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마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은행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뭐냐? 네. 초단기입니다. 3개월물이 3개월물. 2년물은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2년물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어요. 왜? 지금 시장은 그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니까. 네네. 다만 실질적으로 은행이 빌리는 초단기물인 1개월물, 3개월물은 여전히 격차가 심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러니까 185bp, 그러니까 1.8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은행은 여전히 싸게 여전히 빌린다. 싸게 빌려요. 네. 그리고 10년물은 여전히 아직까지 팔아도 대출을 해도 이익이 많이 남아요. 여전히 유동성은 공급이 좋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3개월물과 10년물이 역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 회색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안 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죠. 절대로 이거 지금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 없어요. 3개월물, 10년물이 역전되면 이건 걱정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여전히 여유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스닥은 가고 왜 그 미국 테크 10을 왜 빨리 버리셨나요? 그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게요. 장단기 금리차 지금 시장의 화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몇 차례씩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문서진 대표 말은 아직까지 진짜 오리지널 장단기 금리차. 은행들은 조달을 3개월짜리 혹은 그 밑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금리는 싸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은행들이 그렇게 돈을 빌린 다음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경기 침체는 없다. 없죠. 예. 야, 그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문서진 대표의 또 주장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요. 앞서 우리 아까 청취자분 질문 하나를 소화를 할까요? 있었죠. 예. 김은정님이 국내 증시가 요즘 같은 종목 장세로 갈 때는 백화점식 방식이 유리하나요? 한 종목 몇몇의 집중 투자가 유리하나요? 어느 분이 짧게 예, 산업별로 하나씩 사라고 그래요. 2차 전지 하나, 메타버스 하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나. 여기서 분할 트렌드. 왜냐하면 산업을 같이 하면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세 종목이죠. 2차 전지 하나, 메타버스 하나, 제약바이오 하나. 그중에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제 사전에 백화점식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도 비슷해요. 저도 시장과 관계 종목 장세진 시장 장세 상관없어요. 지수장이든 무조건 저는 백화점식보다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나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종목 장세든 시장 장세 그럼 먼저 관계없이. 업종을 찍어요? 업종을 찍고 그렇죠. 거기에 종목? 예, 저도 일단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일단 시장을 보죠. 예. 네, 근데 시장을 보고 지금 박스권이다. 시장을 보고 산업군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한 50% 정도는 중장기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한 네. 두세 개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 50% 갖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좀 테마성, 정책성 관련된 종목들을 하시는 게 네. 맞는데 비중을 얼마큼 실을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집중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린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진짜 다시 다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